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와 남욱의 의기투합, 우리 한 편 먹어보자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유동규하고 남욱이 우리 한 편 먹어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대단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욱이나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자. 그래, 우리 한 편 먹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자, 이 말은 유동규의 그간의 행보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지 단편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규는 성남시 공무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욱과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의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던 걸로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남욱이나 정영학, 김만배가 성남시에 심어두었던 밀정쯤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정이죠? 밀정.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유동규가 우리 한 편 먹어보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일단 그 얘기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등장을 하죠. 자, 유동규는 등장을 해서 변호인으로부터 아주 강한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증인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유동규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먼저 검찰 측 주신문이 있었고요. 검찰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일단 끝나야지 이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제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유동규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변호인은 물어요. 유동규한테. 너 정진상한테 뇌물 줬다며. 많이 줬네. 5천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주고 설날 때 떡값으로 하라고 주기도 하고 아파트 1층에서 줬다 그러기도 하고 아파트 방 가서 들어가서 줬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정치 자금도 줬다 그러고. 자,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너 뭐 얻었니? 얻은 게 뭐야? 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님이라고, 동생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묻습니다. 당시 대장동 일당들이 원했던 사업 방식이 있다.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인데 대장동 개발을 민간 개발로 해달라. 공영 개발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영 개발로 한다면 환지 방식을 해달라. 그 다음에 구획 지정을 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과 공단 공원화 사업,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 5가지였어요. 이 5가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명백한 사실이죠. 대장동은 안 그래 원래는 공영개발로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개발로 바뀌고요. 환지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이게 수용 방식이 됐고요. 구획 지정은 성남시에서 해버렸습니다. 사업자 수의계약 아니죠. 어쨌거나 이 사업자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개발, 결국 결합개발이 됐죠. 대장동 그 사업자들이 결국에 이 공단, 제1공단 공원화 사업까지 같이 했죠. 그랬으면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줬냐? 그렇게 툭하면 돈을 갖다 줬던 이유가 뭐냐? 뭘 얻었냐?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란 칭호를 얻었다. 뭐 이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진상은 원래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의 동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겠냐? 라는 이런 헛소리를 해요. 누가 보더라도 황당하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에 불리한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모두 황당했나 봐요. 동생이란 칭호라는 표현을 다 썼더라고요. 자, 여하튼 유동규는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결국 되지 않았냐. 결국 김만배 일당이 남욱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게 혜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유동규가 거의 전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동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유동규는 항상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결합개발,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확정 수익 이렇게 딱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민관 공영개발이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안 되고 전부 다 수용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 맞으면은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을 하라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작당지를 쳐서 화천대유를 선정한 것이 이거는 유동규잖아요. 유동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머지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선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재명한테 승인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승인 받았냐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뭐 기억 안 난다 그렇기도 합니다. 여튼 뭐 처음에는 보고했을 것이다.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한테 별다른 보고나 사전 사후 이렇게 확실한 명확한 보고 없이 유동규가 지 뜻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는요, 이 성남도시공사 사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내내, 아니 그 전에 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행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항상 보면은 성남시의 이익보다는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 유동규는요, 이재명의 개발 방식에 하나도 동의를 안 했어요.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을요, 사업 초기부터 민간 개발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공영 개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제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지 하느냐면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함부로 벌였을 때, 투자 사업을 함부로 해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이 중앙정부에도 영향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가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내줄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대장동 개발은 공영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막 어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동규는요, 애시당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고 그거를 화천대유, 김만배, 남욱동한테 주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거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던 대장동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이거를 연계시킨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보관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려고 계속했던 거예요. 즉 이재명의 계획에 사사건건 반대한 것이 유동규였고, 사사건건 안 된다라고 딴지를 걸었던 게 유동규였던 겁니다. 지금에서 드러나는 거죠.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재명 자기 고집대로 했다고. 어제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이재명 마음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유동규는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요, 이재명 시장이 없을 때, 시장이 없을 때 찔러버리는 독단적인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 좀 하고 일하라는 질책까지도 들었대요. 제가 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이 유동규가 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자꾸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이제 잘라라, 자릅시다 라고까지 얘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이 대장동 그 공단에 토지 소유주들이겠죠. 이 토지 소유주들의 모임, 뭐 SPP라고 그러. 네, 중간에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버퍼링이 자꾸 걸리니까 저로서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자꾸 끊겨요. 끊기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예. 한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자, 어쨌거나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유동규다. 유동규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보다는 어떻게 보자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 혹은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유동규는요, 이재명 시장의 이 계획에 사사건건 반대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릴 뻔했다고. 잘릴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황당하잖아. 아니 얘는 왜 자꾸 내가 하자는데 자꾸 반대를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독단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외국 출장을 나가 있는데 갑자기 지가 시장이 없는 틈을 타서 인터뷰까지 확 해버려, 독단적으로. 아니 이쯤 되면은 목이 날아가는 게 맞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재판에서 대장동 관련, 특히 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가 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유동규가 거 봐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바람에.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유동규는 처음부터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유동규의 이런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장들은 하나같이 이 대장동 업자들, 민간 개발 업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공단 개발 사업, 그러니까 공단 공원화 사업, 이 결합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제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결합 개발 방식이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동규는 애시당초에
이재명하고는 결이 안 맞았던 사람인 거지. 적어도 대장동에 관한 한 유동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2020년에 유동규가 이재명으로부터 야, 너 떠나 하고 이제 결별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유동규가 갑자기 물러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쌓였던 겁니다. 특히 대장동 시절부터. 자, 이 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지 방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공단 공원 이게 원래 공단 공원화 사업하고 이게 환지 방식은 사실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공단 결합 사업 개발은 뭐냐면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가 공원화 사업까지 같이 해라. 대장동 개발을 하는 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같이 해라. 이게 결합 개발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은 뭐냐면은 이게 다 이 일종의 환지니까 땅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땅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땅 소유주한테 어떻게 네가 이 개발에 동의해주고 땅을 네가 내놓으면은 나중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네한테도 땅 돌려줄게. 요거예요. 땅 돌려줄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100평 정도의 땅이 있다. 근데 이 1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내 땅이 개발이 되게 됐어. 개발이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땅이 수용이 되잖아요. 그럼 수용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를 땅으로 돌려받느냐 아니면 내가 돈으로 받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돈으로 받는 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땅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평이 있다. 그럼 환지 방식은 나중에 개발된 땅이 한 50평 정도가 저한테 돌아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개발업자들이 엄청 유리해요.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그 개발 부지의 70%를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땅의 한 70%는 이미 남욱이나 조우형이나 김만배가 사들인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대장동 땅에 적어도 35%는 다시 대장동 일당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공사비 해가지고 챙겨. 그 다음에 땅 팔아서 돈 챙겨. 그 다음에 자기가 땅을 다시 받아서 또 거기에다 아파트 지어서 집 개발해가지고 또 돈 챙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대신에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굳이 결합 개발 안 해도 얼마든지 이 공원화 사업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비지를 팔아서 어쩌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하튼 유동규는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고 논리들을 끼워 맞추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이 유동규의 주장은 뭐와 똑같다? 대장동 업자들의 주장과 똑같아요. 그들의 이익과 딱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하나도 안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가 물어볼 수밖에 아니 네 뇌물 그렇게 많이 줬다며 그럼 네 뇌물 주고 뭐 얻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튼 유동규의 일단 행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 대장동 일당의 밀정으로서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유동규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거 네가 한 거지. 네가 이재명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한 거지. 또는 네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보고 안 했지. 라고 할 때 딱 들어가면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하여튼 그래봤자 지가 남겨놓은 진술이 있고 또 법정에서 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날 법정에서도
막 핏대 올려가면서 안 된다고 했다, 뭐 자기 했던 막 얘기를 해놓고서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서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법정에서도 앞뒤 말이 안 되는, 안 맞는 경우, 앞에 했던 말하고 나중에 했던 말하고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나와요. 자, 유동규의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가면서 계속 이재명의 개발 방식에 딴지를 걸었던 거, 요거는 지난 2012년에 아주 결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유동규가 머니투데이하고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 개발로 간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환지 방식도 뭐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어집니다. 성남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한다? 아니, 시장이 지금 해외 지금 출장 중인데 일개 산하 기관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시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지 멋대로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유동규는 시장한테 보고, 아니 시청에 보고도 안 하고 지멋대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한겨레 신문이 이런 보도를 냅니다. 대장동 세도시 시장 측근 엇박자,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 공단 본부장은 민간 참여. 이런 기사가 나요. 자,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라는 얘기까지 여기에 해버립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남시에서 발끈해가지고 이런 기사까 이런 반박까지 냅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줄을 그어 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요 맨 밑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남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운동장 등 시 소유 시설물들이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간부가 시장이 외국 출장 중인 시점에 중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제 멋대로 발표한 배경을 파악 중이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는 뭐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성남 이게 대장동 개발을 하려면은 성남도시공사 이 공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만들려면은 성남시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고, 성남시 의회의 지원을 받으려니까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장을 꼬셔야 되는데, 최윤길 시장 의장 시의회 의장이 요렇게 하라겠다. 나는 이 최윤길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성남도시공사를 만들려다 보니까 요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요. 법정에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재명 시장한테도 그런 식으로 둘러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시장은 적절한 시기에 유동규를 잘라내려고 했던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때마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단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고, 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공단 결합 개발 방식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큰 소리 쳤겠지. 봐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서 기사회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3심에서 다시 성남시가 이겨서 결합개발 계획은 추진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자,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동규는요, 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유동규가 무슨 얘기를 했다 어쨌다 다 떼놔서 유동규 현재 이 스탠스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그런 그 위치에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의 밀정이라는 그 위치에서 움직입니까? 예.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예,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들과 깐부 먹고 겉으로는 뭐 화려한 논리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대장동 일당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명백하게 증명해 준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우리의 추론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 어제 재판에서 등장을 합니다. 2012년 무슨 돼지갈비집에서 유동규는 남욱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가 유동규가 그랬답니다. 우리 한 편 먹어보자. 한 편 먹어보자 그랬대. 유동규가 남욱한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유동규의 행동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지가 성남시장이 아니잖아. 지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시장 혹은 시민들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제가 뭐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린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성남시 지역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발표를 해버린다. 언론 발표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유동규가 실제로는 이 성남시가 아닌, 성남 시민이 아닌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유동규는 지는 이재명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일했으면 이재명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이재명 말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토를 달고, 토달 정도가 아니라 돌출적인 행동까지, 독단적인 행동까지 벌였을까요? 즉 유동규는요, 이재명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고,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는 성남시장 시장실에 불려가 가지고 대면 보고를 해야 될 때마다 그렇게 어떻게든 보고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대잖아. 그래서 자꾸 정진상 실장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놓고 가서 네가 대신 보고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야, 니 왜 대면 보고 안 하냐? 시장이 화났어. 빨리 한번 들어가 봐. 라고까지 했대요. 여튼 그런 배경을 딱 설명해주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를 설명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한 편 먹어보자. 이거는요,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막 2012년 뭐 성남 무슨 동네 무슨 돼지갈비집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작년 9월 29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등장하고요. 2021년 재작년 8월 첫 번째, 그러니까 유동규가 첫 번째 대장동 때문에 첫 번째 붙잡혀 조사 받을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날 2012년 남욱과 만난 유동규, 그래서 유동규가 우리 한 편 먹어보자라고 말했던 이날 남욱은 뭔 얘기까지 하느냐면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했대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 민간 개발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야 그거 안 돼. 시장님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고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 니들 저 사업자 선정하기 어려워.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좋다. 우리 한번 한 편 먹어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야 그거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나도 니네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내가 한번 밀어붙여볼게. 우리 같이 편먹고 한번 시장 바보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에 상당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의 요구를 다 안 들어줬던 거예요. 핵심적인 5가지 요구. 환지 방식 거절, 민간 개발 거절, 토지 구획 거절,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핵심적인 5가지를 하나도 안 들어줄 수 있었던 거.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유동규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홀라당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죠. 여하튼. 자,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모함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는 있었던 겁니다. 유동규는요. 지가 리모델링 협의회 대표 이런 거 하면서 집단에는 상당히 자기가 도시개발 이런 데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시장이라는 놈이 사사건건 전문가인 지 말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지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유동규는 아마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거고요. 대장동 일당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이 대장동 일당의 이익이 대폭 줄어든 거야. 사실 이것도 많이 지금도 엄청난 이익을 봤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어든 만큼 성남시가 챙겨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을란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랬기 때문에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엄청 미웠던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지 몫이 더 많아질 수 있었고 남욱 이런 애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방해하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네. 그런데 내가 이 대장동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가? 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재명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남욱은요 유동규한테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공영 개발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안 되면 이 환지 방식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돌려주는 방식, 환지, 땅으로 돌려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 전에 1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평 정도를 돌려받는 거예요. 돈 대신에. 이 반대 방식이 뭐냐면은 수용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업자 혹은 그 성남시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도시개발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 말하죠.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볼 수 있죠. 하지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른 만큼 그 오른 대가를 고스란히 땅 주인이 가져가는 거지.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욱, 조우용, 김만배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대장동 전체 면적의 70%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대장동 일당은 진짜 놀았을 거야. 진짜 수조 원대의 이익을 봤을란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민간 개발이 안 되면은 환지 방식은 꼭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겠지. 끈질기게 요구를 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유동규의 그 진술에 따르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결정 난다 이런 식으로 거의 확답을 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유동규는 나중에 말을 살짝 바꾸죠. 뭐라고? 법정에 이날 법정에서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한마디로. 근데 여하튼 이 과정에서 확실한 거는 뭐냐? 유동규가 남욱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했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재명 시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환지 방식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거는 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조금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이 김기현 비리 의혹에서도 보면 이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울산 역세권 개발에서 환지 방식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혜 의혹이 불거집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유동규는 뭐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최윤기를 만난다든지 혹은 남욱을 만난다든지 혹은 지역 주민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마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해. 지멋대로 그냥 만나. 그래가 지멋대로 뭐 지키지 않는 약속을 막 해.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쩐다? 쫙 뛰어가가지고 뭐란다? 잘 되면은 잘 됐다고 보고를 하고 안 되면은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한번 편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민간 개발도 될 수 있는 대로 한 대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안 되면은 환지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이재명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승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말은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는 보고했다 라고 하다가 보고했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보고 안 했다 라고 하다가 차후에 사후 승인을 받았다 라고 또 말이 바뀌어요. 정황상 보면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은 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깐부 먹고 사실상 대장동 일당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욱 김만배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했었다. 공사 방향 이런 개발 방향을 막 바꾸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것은 실제로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요. 대장동 사업 초기, 그러니까 2012년경이에요. 역시 이 무렵에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이 모텔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십니다. 얘네들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요. 나중에 대장동 사업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막 생기니까 뭐 룸살롱 가고 막 이러는데 뭐 룸살롱에 뭐 대놓고 술 먹고 이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돈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텔에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술자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동규가 민간 개발이 안 돼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한 대목이 나와요. 왜 안 돼서 미안해? 유동규는 공무원인데 민간업자들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지가 뭐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업자 선정은 지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발 방향이라든지 원칙을 정하는 거는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가 왜 안 돼서 미안하다 얘기를 하지? 예, 지가 약속을 했던 거거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도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동규가 미안해하죠? 라는 질문에 원래 민간 개발이 될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김만배도. 자,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싹 하나로 통합을 해볼게요. 유동규는요,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대장동 업자들,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가 겉으로는 이재명의 측근인 양 행세했지만 실은 뒤로 딴 주머니를 차고 김만배, 남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한 편을 먹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조금만 긴장을 안 했더라면 유동규한테 홀라당 먹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시장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했던 5개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던 거죠.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렇게 되면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기에서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는 깨져버린 거지. 대장동 업자들이 해달라는 게 5가지 핵심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다. 그런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만약에 그걸 5가지를 다 들어줬으면 대장동 업자들 엄청난 이익을 얻었을 거야. 그나마 대장동 업자들이 이익을 줄인 게 지금 수준인 거죠. 그럼 이게 배임이 아니지. 불가항력이지, 여기부터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인성님, 공직자들은 자기 돈 말고 검은 남의 돈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죠. 예, 새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킹썬님, 유동규는 탐관오리의 끝판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데렐라님, 장 기자님이 배동호님하고 얘기를 하시나요? 저 오늘 그렇게 늦게 시작 안 했는데.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얘기입니다. 배동훈이 갑자기 왜 섭섭하시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예, 지금 갑자기 이 채팅창에는 고민정 얘기로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고민정 얘기는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방송 맨 마지막 3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고민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유동규 재판과 관련된 얘기에 힘을 많이 쏟아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2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